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 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함께 하시죠. 저는 진행의 김민수입니다. 일단 오늘도 견뎌내시느라 버텨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변동성이 굉장히 컸죠. 장 막판으로 갈수록 대형주 중심으로 매물이 크게 또 급격하게 쏟아져 나왔고요. 그러면서 오전장의 상승분을 모조리 반납하고 양 지수 모두 1% 넘는 큰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발표가 된 이 증화권 증시 부양책에 또 엔비디아의 강세까지 글로벌 증시는 활짝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는 이 밸류업 모멘텀이 소멸이 되기도 했고요. 또 금투세 그리고 계속되고 있는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이 불확실성이 지속이 되면서 좀 투심이 꽁꽁 얼어붙은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발 훈풍이 불어든 화장품 섹터나 전선주와 같은 일부 섹터는 그래도 에너지를 유지를 할 수 있었던 하루였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게다가 외국인의 매도 규모까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목을 좀 찾아볼 수 있을지 굉장히 고심이 되는 시장일 것 같습니다. 쉽사리 손이 가지 않는 시장이지만 그래도 현명한 투자 전략 저희와 함께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 영양 가득한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로 생방송 50분 가득 채워보도록 할 거고 그 중심에는 월요일과 화요일에 이어서 수요일까지 함께 달려주실 전문가님 모셔봤습니다. 정진학 전문가님과 함께 골드라인 기법에 대해 배워볼 예정이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매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비법까지 전수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은 생방송 공략주로 과연 어떤 종목들로 어떤 퍼포먼스를 또 만들어주고 계신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략 종목들의 성적표 이렇게 화면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일단 자체 인공지능 이 신약 개발 플랫폼이 정말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샤페론 같은 경우는 아토피 치료제에 이어서 원형 탈모 치료제까지 크게 부각을 받으면서 우리 74%까지 크나큰 상승률을 챙겨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 대봉 LS, 인벤티즈랩 각각 54% 그리고 35% 넘게 상승 탄력 챙겨가고 있고요. 그 외에도 레이저, 한필 레이저와 같은 종목으로 50%에 다다른 탄력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답하고 침묵이고 그리고 흘러내리는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고민이시라면 오늘 또 두 종목 준비를 해오셨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종목까지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이 끝나고도 이런 종목들의 장중 가이드는 어떻게 챙겨봐야 할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지금부터 눈 크게 뜨고 집중해 주셔야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오늘도 두 가지 마련을 해뒀는데요. 일단 QR코드입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QR코드를 그냥 촬영하시게 되면 전문가님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표 골드라인 기법에 관한 자료집까지 저희가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있으니까 틈틈이 이용해보셨으면 좋겠고 혹은 샵 3772번으로 정진학 이렇게 전문가님 성함 석자 남겨주셔도 됩니다. 원하시는 방법 활용하셔서 시간 안에만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 오늘도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채널 고정.
네, 어제보다 좀 강한 상승이 나와줄까 아닌가 좀 잠잠하려나라고 싶더니 장 막판에는 정말 주르륵 흘러내렸던 오늘 하루였습니다. 시장의 질이 꽤나 건강해 보이지 못한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식 PT쌤과 어제 이어 오늘도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전문가님과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주식 PT쌤 정진학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시장이 좀 마냥 건강해 보이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 주식 PT쌤이 더욱더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시작해서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야기들 하나씩 풀어주시죠. 네, 저는 이제 우선 그날 좀 강한 그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들 혹은 테마에서 가장 1등으로 이제 달리는 종목들 위주로 이제 데이 트레이딩 위주의 전략으로 이제 공유를 드리고 있고 또 그렇게 매매를 해 나가고 있는 주식 PT쌤 정진학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아무 종목이나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떤 선별된 종목과 좀 강한 종목만 위주로 선별을 해서 보려고 하고 또 그렇게 매매를 하려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는 제가 조금 주도주의 어떤 데이 트레이딩 관점 혹은 단타 매매 위주로 이제 공략을 도와드리고 또 브리핑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방송에서는 조금 더 멀리 봤을 때도 높게 뛸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또 공략을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살짝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에 실질적으로 좀 빨간불이라든지 혹은 어떤 수익금적인 측면에서 건강한 계좌가 될 수 있게끔 좀 트레이딩적인 측면이 많이 가미되어 있는 그런 성격의 트레이더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처럼 이제 보이시게 되는 이런 강한 황소 같은 강력한 이런 종목들을 이제 주로 그날 이제 공략을 도와드리려고 또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방송에서도 이런 강한 종목들을 또 공략을 도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공략을 도와드렸던 종목들 하나씩 보시게 되면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비교적 최근에 공략을 도와드렸었죠. 그래서 샤페론이라고 하는 원형 탈모 치료제로 최근 부각이 받았었고 그래서 부각을 받으면서 또 급상승을 이뤄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재료를 엮여 있는 그런 바이오였지만 추가적인 원형 탈모 치료제라는 추가 이슈로 또 급등을 잘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73% 정도 괜찮은 단기간에 기간 대비해서 괜찮은 수익률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목표가까지 조금 더 남아있기 때문에 이 종목의 흐름 잘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도 이제 한빛레이저 지난달에 전기차 화재가 이슈가 됐었을 때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주들이 테마주 장세에서 순환매가 이루어졌을 때 이제 방송 공략 도와드렸었고요. 그래서 8월 중순에서부터 해서 고점까지 대략 50% 정도 또 잘 상승해 주었었습니다. 그리고 대봉LS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만 치료제가 관련해서 비만 치료제 쪽이 좀 시장의 주목을 받았었을 때 이제 공략을 도와드렸었고요. 그래서 8월 말에 공략 도와드려서 최근까지 잘 상승을 해주었던 종목이죠. 그래서 대략 50% 정도 또 기간 대비해서 괜찮은 상승률 보여줬던 또 좋은 종목이었다. 그래서 저희한테 괜찮은 수익률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이제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더해서 이제 그 종목의 시장의 주도주였다라고 한다면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종목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공략을 많이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인벤티지랩이라고 하는 또 비만 치료제 관련된 바이오 섹터에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비교적 좀 가장 최근에 공략을 드렸던 것 같고 그래서 고점까지 뭐 한 1, 2주 정도 기간 동안에 35% 정도 또 괜찮은 상승률 이뤄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종목들 왜 공략을 도와드릴 수 있었는가 좀 보시게 되면은 대봉LS 같은 경우에 제가 주봉상 이제 보시게 되면요. 이런 앞에서 큰 어떤 시세라고도 볼 수 있는 이런 첫 번째 큰 산세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 산세의 고점에서 어떤 매물을 소화하는 이런 흐름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박스권을 만들면서 장기간으로 매물을 소화하는 이런 수렴의 단계를 거치게 되죠. 그래서 이 박스권의 상단을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은 위쪽으로 시세가 한번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보시게 되면 이 매집 구간의 폭이 100%가 넘는 그런 매집 구간 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만약에 이제 출발한다고 하게 된다면 제가 조금은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일봉상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런 위치에서도 공략을 도와드렸었고요. 그리고 과거에도 사실 7월 달 부근에도 제가 계속해서 대봉LS를 언급을 이제 도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대봉LS가 비만 치료제 섹터에서 대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이때 계속해서 도와드렸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찍었을 때도 아직까지 끝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관찰이 필요하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왜 여기까지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시세가 끝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장기간에 어떤 100%가 넘는 우리가 세력들이라고 하는 우리 세력들의 100% 매집 구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주가를 보시게 되면 이 정도밖에 부양을 못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세력들의 입장에서 매집을 한 어떤 평균 단가 대비 그렇게 그 기회비용, 그 금액적인 기회비용이 세력의 입장에선 타당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들도 차익 실현을 하려면 여기서 조금 더 주가를 올려서 차익 실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관점으로 설명을 다 드렸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 1차 상승 폭이 약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 약간은 세게 나왔더라도 재차 돌아 나갈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끝까지 조금 관찰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간 조정이 나왔을 때 여기서 아직 추세를 이제 못 돌려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이제 기다려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일봉상 이런 단기 추세를 여기서 상한가로 이렇게 강하게 돌려내는 모습을 포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공략을 도와드렸었고요. 그대로 여기까지 잘 상승을 다이렉트로 잘 해줘서 50% 정도 또 괜찮은 상승률을 기간 대비해서 가져다 준 그런 종목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급등을 이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앞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장대 양봉을 괜찮게 뽑아내는 그런 종목의 어떤 특성을 우리가 관찰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은 괜찮게 눌림목을 세게 가져가지 않고 급등하는 그런 어떤 종목의 특성을 우리가 관찰해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상승했을 때 좀 높게 뛰었던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는 강한 종목을 이제 대장주를 그날 좀 데이 트레이딩의 관점 혹은 뭐 종가 베팅의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봉LS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비만 치료제로서 대장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단타의 관점에 오게 된다면은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런 생각은 이제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 기법 중에 하나인 골드라인이라고 하는 이 노란 색깔 선을 보시게 되면요. 노란색 선을 기준으로 이제 위에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떤 매매 신호로 포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골드라인의 아래쪽에 주가가 뚫지 못하다가 골드라인을 여기에서 처음으로 뚫어내는 이런 흐름을 연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드라인을 뚫었을 때 매수 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대략 뭐 10%가 넘는 파동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어떤 단타로서의 적정 수익률인 3%는 충분히 이런 구간에서 주고 나서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까지는 기대 수익률을 주고 갔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공략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절반의 물량을 이제 익절을 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만 위쪽으로 조금 더 끌고 가보는 그런 전략을 이제 구사해 보시면 단타의 전략으로 괜찮게 구사를 해보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드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QR 찍고 오시게 되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에서 다 무료로 이제 나눠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받아 가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샤페론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바이오주가 강한 모습을 보여줄 때 그래서 여기에서 두 번째 양봉이 일봉상 두 번째 양봉이 섰던 날 이제 공략을 방송에서 도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긴 하락 추세를 여기서 박스권을 동반을 하면서 그리고 엄청난 이례적인 거래 대금을 이제 동반을 하면서 추세를 돌려낸 것을 보실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흐름 때문에 어떤 강한 거래 대금과 그리고 강한 추세 돌파 이 두 부분 때문에 상승을 한다고 하면 제가 꽤 높이 갈 거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박스권을 보이시는 이 박스권을 여기서 박스권의 상단을 매물을 한번 받아주고 눌렸다가 재차 N자로 돌아 나가는 이런 흐름을 이제 만들어낸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측했던 대로 한번 이제 탄력을 받게 되면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공략을 하셨다고 하면은 여기까지 대략 70% 정도 또 단기간에 잘 급등을 해준 좋은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사실은 끝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이 한 번 상승을 할 때 괜찮게 상승을 하는 어떤 종목의 특성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날 공략을 도와드렸을 당시에도 20% 이상 이제 고가 대비해서 급등을 해준 날이었었고, 그리고 이 날은 이제 상한가로 이제 마감을 해준 그런 날이었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종목이 한 번 슈팅이 나올 때 강하게 슈팅이 나온다는 그런 종목의 특성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단타를 이제 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접근하기 편한 종목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한 번 슈팅이 나올 때 이제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우리한테 메리트가 굉장히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을 만약에 이제 바라보고 계셨다라고 한다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골드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돌파를 여기서 이제 못하다가 골드라인을 돌파를 못하다가 여기서 골드라인을 이제 거래량을 어느 정도 동반을 하면서 이렇게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골드라인을 돌파를 했을 때 우리가 매수 타점이다라고 보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돌파를 했을 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뭐 공략을 해봤다라고 하시면은 여기까지 어떤 상승폭이 대략 15% 정도 되는 그런 상승 파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단타로서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수익률인 3% 구간까지는, 여기까지는 익절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고 나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절반 정도 익절하고 뭐 나머지만 조금 더 위로 끌고 가시는 그런 매매 전략 구사를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3% 구간에서 익절을 했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추가 슈팅이 나오지 않고 뭐 살짝 올랐다가 밑으로 빠지는 이런 흐름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흐름에서는 뭐 올랐다가 여기서 절반 물량을 어쨌든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올라갔다가 본전가를 훼손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데서 본전가에 나오시는 그런 전략을 이제 구사를 해보신다고 하면은 꽤 안정적으로 이제 단타도 이제 매력적으로 좀 해보실 수가, 접근을 매력적으로 해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QR 찍고 오시게 되면은 무료로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인벤티지랩, 마찬가지 바이오 섹터 관련주죠. 그래서 주봉상 이제 보시게 되면은 주봉상 이렇게 장기간의 어떤 고점들을 2개 정도 이은 이 하락 추세를 여기에서 이렇게 상승 파동으로 거래 대금 동반하면서 돌려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시장 반전 구조, 이제 MSS라고 하는 어떤 시장 반전 구조를 여기서 이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그래서 추세를 한번 돌려내고 여기서 추세를 다시 재돌파했던 이런 시점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께 이제 공략을 도와드렸었고요. 그래서 일봉상 여기에서 공략을 도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앞쪽에 있는 이런 박스권, 이제 박스권의 상단 부근이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의 매물을 한번 받아주고 여기서 눌렸다가 재차 돌아나가는 그런 흐름을 예측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측했던 대로 박스권 상단의 매물을 여기서 꼬리들로 소화하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었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략 작아 보이지만 대략 35% 정도 되는 또 그런 좋은 수익률을 가져다 주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사실 제가 주식을 이제 함에 있어서 가격적인 부분도 기회비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이제 기간적인 부분도 우리가 기회비용 중에 하나로 이제 인식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인벤티지랩을 지금 여기서 이제 공략을 도와드렸었는데 만약에 공략을 했다고 하면 단기간에 이런 급등하는 어떤 흐름이 나와주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 동일한 비슷한 가격대를 이렇게 그어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사실 인벤티지랩이란 종목에 있어서 제가 공략 도와드린 위치와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여기서 공략을 하게 되면 바로바로 이제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비용이 단축이 되죠. 시간적인 부분이. 다만 여기에서 공략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요만큼의 어떤 가격적인 기회비용 그리고 이만큼의 시간적인 기회비용을 이제 날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보다는 사실 어떤 기간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급등하기 직전에 힘을 가장 많이 비축을 하고 이제 뛸 준비가 돼 있는 종목을 공략을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주식 시장에서 좀 종목을 보는 어떤 눈이 시야가 괜찮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도 물리시는 일이 없도록 좀 급등주의 형태에 있어서 높이 뛰기 직전에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발굴하시는데 좀 노력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부분 또한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에서 QR 찍고 오시게 되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방에서 생각이 나는 대로 다 공략을 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바이오주의 어떤 돈의 흐름과 그리고
오늘장에서 중국발의 어떤 유동성 호재 이슈로 인한 종목들의 상승과 그리고 뭐 2차 전지에도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죠. 그래서 이 둘의 시소 게임에 대한 설명도 다 관점으로 전달을 다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 시장 돌아가는 흐름을 좀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보지 말아야 될 종목을 여러분들이 거를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제가 바이오 관련 종목들은 기존 보유자들이 이제 매도를 하고 눌렸을 때 이제 다시 잡는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게 바로 중국발 호재 관련주들과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수급주에 대한 어떤 돈의 이동 때문에 이제 바이오주들은 지금은 신규 매수보다는 일단 보유자분들 매도하고 눌렸을 때 이제 다시 보는 위치다라고 설명을 다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인사이트도 받아 가시면서 뭔가 주식시장을 바라보시면 조금 더 레벨업이 되실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벤티지랩도 여기 골드라인을 이제 돌파를 하지 못하다가 여기서 돌파를 했었을 때 이제 공략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대략 3% 정도 넘는 그런 수익 파동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이제 절반 정도 익절하고 만약에 이제 추가 슈팅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다시 내려왔을 때 내 매수가에서 이제 본전 청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그런 매매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작정 저는 사실 이렇게 한 번 정도 슈팅을 주고 여기서 수익 실현을 했는데 이제 다시 내 매수가 밑으로 내려온다. 사실 여기서 뭔가 추가 슈팅을 기대를 하시는 것보다는 손해 보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를 먼저 하시는 게 우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주식이 공격보다는 수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또한 이런 보수적인 어떤 전략을 취하는 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이제 한빛레이저, 전기차 화재가 이슈가 됐었을 때 여기서 공략을 이제 도와드렸었고요. 기존 대장이 이닉스였지만 한빛레이저의 어떤 차트상 위치 그리고 회사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따졌을 때 나중에 순환매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전기차 화재 테마에서 한빛레이저가 1등주로서 주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에 요 두 날 정도 이제 오전장에 전기차 화재 테마가 다시금 부각을 받았었을 때 한빛레이저가 전기차 화재 테마를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또 분봉상 열어놓고 보시게 되면 잘 관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이렉트로 또 여기서부터 잘 상승을 이제 단기간에 해주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전기차 화재 테마에서 1등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단타의 관점으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골드라인을 이제 돌파를 못하다가 다시금 이제 거래량 살짝 동반하면서 여기서 돌파를 했었을 때 이런 위치에서 우리가 단타로서 같이 따라가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드라인의 원리 자체가 사실 세력들이 상방으로 방향성을 틀게 되면 이 골드라인을 이제 한 번쯤은 위로 돌파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세력의 어떤 움직임을 같이 쫓아갈 수 있는 그런 기법으로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공략을 하셨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대략 10% 정도의 파동이기 때문에 이제 마찬가지 3%에서 절반 익절하고 이제 나머지만 위로 보시게 된다면 충분히 익절 구간 다 주고 빠지는 이런 모습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단타로서도 매력적인 종목이었다. 그리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우리가 10조가 넘어가는 종목이지만 골드라인에 이제 대입을 했을 때 꽤 괜찮게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7일에 이제 골드라인에서 지지부진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였을 때 이런 눌림에서 우리가 종가 베팅으로 공략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다음날 10% 이상 상승 파동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비슷한 흐름으로 제가 비슷한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또 다시 한번 종가 베팅으로 공략을 해보셔라라고 말씀드렸었고요. 9월 19일에 비슷한 흐름이 나와주었었죠. 그래서 골드라인을 이제 돌파를 못하다가 장 막판에 여기서 골드라인 위로 올려놓는 이런 흐름을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 어떤 스마트머니의 신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눌렸을 때 공략을 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이제 다음날 또 10% 이상 좋은 상승세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어떤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강한 종목에서 또 강한 슈팅이 나와주었고 그리고 비슷한 흐름으로 골드라인에 있어서 어떤 비슷한 흐름을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 아직까지 끝난 종목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추가적인 관찰이 필요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 또한 오늘장 어떤 지수 폭락에 대한 영향으로 유한양행이 좀 제가 원하는 어떤 눌림목까지 좀 빠르게 이제 하락을 해주었는데 만약에 내일장에 유한양행이 제가 원하는 타점에 오게 된다고 하면 저는 이제 눌림목으로서 또 공략을 해나가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에 대한 어떤 추가 코멘트라든지 이런 흐름들 QR 찍고 오셔서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타나 혹은 뭐 주도주 데이 트레이딩의 관점에 있어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그래도 꽤 잘
좋은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사실 이틀 전에 우리가 공부방에서 같이 단타로서 공략을 했었던 종목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나오게 된다고 하면 자리가 나오게 되면은 비슷한 좋은 인사이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률 보시게 되면은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대로 기간 대비해서 이제 괜찮은 수익률을 이제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호하는 자리가 급등 직전에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또 그런 종목들을 잘 발굴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한 어떤 급등주의 가능성이 있는 그리고 높이 뛸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추가 코멘트는 이제 QR 찍고 오셔서 저와 함께 만나보시면 제가 전달을 또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 분석은 물론이고요. 기술적 분석까지 정말 꼼꼼히 해주고 계십니다. 특히나 골드라인 기법을 가지고 급등의 초입을 정말 기가 막히게 캐치해주고 계신데요. 9월 초에 공략 도와드렸던 샤페론 같은 경우는 약 74%의 상승률 함께 누려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죠. 어떻게 그 1등주들, 급등주들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비중 조절부터 매도 사인 같은 내용들도 저희가 함께 코멘트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전략들 받아가면서 기술적인 진입 그리고 예술적인 청산도 함께 해보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들고 계신 스마트폰 하나 있죠. 기본 카메라 딱 켜시고 TV 화면 앞에 QR코드 보이실 겁니다. 가져다 비추시기만 하면 입장 링크가 바로 생성되거든요. 그 생성된 링크 누르고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문자 방법도 준비되어 있거든요. 샵 3772번으로 정진학 이렇게 세 글자 입력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답변 받아보실 수가 있고 답변에도 링크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링크 통해서 전문가님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골드라인 기법에 관한 자료집까지 무료로 증정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세력의 움직임을 읽어볼 수 있는 게 바로 골드라인 기법이라고 합니다. 세력과 동행하는 매매, 세력을 뛰어넘는 매매 함께 보면서 수익도 좀 챙겨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참고차 전해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장에서도 뜨거웠던 테마, 시장, 종목 이야기들도 연이어서 이어보겠습니다. 잠시 후 돌아올게요. 네, 그래서 오늘 장이 또 끝났으니 어떤 종목들과 어떤 섹터들에서 오늘 장을 이끌었는지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장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에서 좀 괜찮은 흐름들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토큰 증권 이제 법제화 기대감으로 또 관련 종목들이 잘 상승을 해주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장에는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조금 아침부터 잘 급등을 해주었고 딥페이크도 연일 강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이제 보라 색깔로 칠해드린 종목들이 어떤 테마에서의 우리가 1등주의 역할을 잘 한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특별하게 제가 보라 색깔로 칠해서 공략을 도와드리느냐 하면 오늘 장을 이제 D라고 하면요. 이 개념은 좀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게 매매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장을 D라고 하면 이제 내일 장이 D+1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강했던 종목들은 내일 장 초반 이제 9시부터 10시 반까지 다시 한번 어떤 시세 연속성을
내줄 수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오늘 주도주들은 내일장 초반까지도 어떤 눌림목의 타점에서 관심 종목으로 편입을 해두시고 관찰해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렇게 전일 강했던 종목들이 다음날에 어떤 눌림목 타점에 오게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라 색깔로 칠해드린 종목 내일장에 다시 한번 어떤 제가 바라보는 타점에 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또 적극적으로 단타 매매 입장에서 공략을 해나가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런 오늘장의 주도주들 그리고 앞으로 나올 주도주들을 같이 한번 매매를 하고 또 공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QR 찍고 오셔서 저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장에 이제 딥페이크 테마가 이제 연일 시간외에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시간외에서 강했었고 오늘장 초반에 이 센즈랩이라는 종목이 시장을 거의 주도를 잘 했었죠. 그래서 오전장에는 사실 이 딥페이크에서 센즈랩이 수급을 다 뺏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오전장에는 센즈랩밖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는 뭐 기타 종목들이 잘 따라오긴 했지만 거래 대금이 약간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장의 어떤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요. 일단 오전장에 강했던 딥페이크 테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센즈랩이 1등으로 먼저 치고 나가주면서 뭐 기타 이스트 소프트라든지 뭐 ICTK 이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떤 딥페이크의 후발주들이 잘 따라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즈랩이 이렇게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장 초반에 들어주는 모습 때문에 기타 종목들도 이렇게 따라오는 모습을 이제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장 막판에는 좀 흐지부지 이제 끝나긴 했지만 그래도 장 초반에 시장 참여자들의 수급이나 어떤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도를 거의 대부분 센즈랩에서 다 뺏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센즈랩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이제 종가쯤에 운영하고 있는 공구방에서 이제 종가 베팅으로 괜찮아 보인다라고 힌트 다 드렸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다 공략을 종가 베팅으로 공략을 도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종가 베팅 시간 부근에서 여기에서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공략 가격 전략 다 도와드렸었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 바라봤던 어떤 이 종목의 단기적인 단타 목표가는 사실 이 11,000원 정도, 11,000원 정도를 바라보고 제가 종가 베팅을 어저께 진행을 했었습니다. 다만 여기 9시 2분에 1분 동안 약 100억 정도가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추가적인 어떤 시장 참여자들의 이목을 끌어내면서 이렇게 조금 더 많이 가준 그런 흐름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서 이제 공략을 다 도와드렸었고 이제 끝까지는 다 먹지는 못했습니다. 당연히 매도가 매수보단 좀 어렵기 때문에 대충 발끝에서 잡아서 뭐 허리쯤에 매도를 해서 공략을 도와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봉상 이제 보시게 되면은 사실 여기가 어제죠. 어제고 이게 오늘인데 이 전고점을 보시게 되면 여기 전고점 라인이 대략 11,300원 정도 됩니다. 360원인가? 아마 제가 이런 가격대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가 라운드 피규어라고 하는 어떤 심리적인 저항대도 어떤 캔들들의 저항대에 못지않게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고점 라인에 있는 가장 가까운 라운드 피규어가 이제 11,000원이죠. 11,000원. 그래서 보통은 이제 11,500원이 이제 하프 라운드 피겨라고도 이제 말을 하기 때문에 전고점 전에 있는 이 11,000원을 저는 단기적인 목표가로 보고 대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000원에 저는 11,000원 부근에서 다 정리를 하고 아침에 이제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좀 관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골드라인 관점에서 이제 보시게 돼도 여기서 이제 골드라인 밑에서 있다가 장 후반에 이제 3시 부근에 골드라인 위로 이렇게 올려놓고 떨어지지 않는 어떤 박스권의 횡보 흐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드라인과 이 종가 부근의 어떤 위치가 이 이격도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데서 골드라인 돌파 타점으로 보고 공략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린 어떤 유한양행 타점과 비슷한 흐름이 되겠죠. 오후장 후반에 이제 골드라인을 돌파를 못하다가 골드라인 위쪽으로 올려놓고 내일장을 뭔가 준비하는 듯한 그런 세력들의 모습 그런 흐름으로 이제 캐치를 해보셔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센즈랩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데서 세력들의 어떤 의도를 이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종가 베팅으로 관점으로 다가갈 수가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대략 20% 정도 잘 상승을 해주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뭐 3% 구간에서는 잘 익절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도가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뭐 저항이나 어떤 목표가적인 측면이 잘 와닿지 않는 분들은 3% 정도를 일단 1차적인 어떤 절대적 수치, 익절 수치로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 또한 사실 이런 어떤 전략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에서 절반 익절하고 나머지는 조금 더 위쪽으로 바라보는 그런 전략이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STO 이제 토큰 증권 테마가 좀 법제와 관련돼서 논의가 된다라는 어떤 좋은 전망 때문에 좀 꽤나 괜찮은 어떤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핑거 같은 경우에 기존의 대장이기 때문에 오늘장, 오후장에 이렇게 고개를 들어주면서 기타 후발주를 견인하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테마주로서 1등의 역할을 잘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래서 이 종목을 저는 오후장 내내 이제 관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원칙 중에 이제 하나가 오후장에는 사실 매매를 잘 하지 않거나 혹은 오전장에는 매매를 하더라도 10시 30분 정도까지만 매매를 마치고 그 다음부터는 뭐 좀 관망세를 유지한다던가 이런 좀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심시간에 올라가는 종목을 굳이 무리해서 이제 매매는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강한 모습이 2시 이후까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종가 베팅으로 접근을 하고 다음날 시세가 들어와 줄 때 그때 이제 물량을 다 넘기고 익절하는 그런 흐름으로 좀 전략을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핑거 같은 경우도 이제 오후장에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나머지도 잘 따라왔다. 다만 원래는 핑거가 1등이었지만 K옥션이 마지막에 상한가로 마감을 해주면서 대장이 교체가 됐습니다. 마지막에 핑거가 2등주로 교체가 됐었고 그리고 서울옥션도 좀 괜찮게 따라와 주면서 서울옥션이 장 막판에 또 핑거를 역전하면서 핑거가 좀 3등주의 어떤 지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일장에 핑거가 만약에 서울옥션한테 밀리면 좀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만들어졌을 때는 핑거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핑거 같은 경우 이제 오후장에 제가 이제 그어드린 여기 이 라인이 전고점, 어제 고점의 저항대인데요. 이게 12,100원입니다. 그래서 12,100원을 이제 오후장에 돌파하는 경우에는 사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오후장 매매는 사실 확률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캔들만 보고 여기서 돌파 매매로 접근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음봉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후장의 돌파를 만약에 공략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여기까지는 일단 지켜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도지 캔들이 나와줬죠. 버텨주는 흐름의 도지 캔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항에 대한 어떤 리테스트라고 하는 그 저항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신호로 받아들이시고 이런 캔들에서 공략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봉으로 돌파하자마자 뭔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여기서 저항을 완전히 뚫었다라고 하는 어떤 아랫꼬리의 흐름을 캐치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조금 더 효율적인 돌파 매매가 될 수가 있겠다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핑거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제 돌파가 나왔을 때 제가 이제 QR 찍고 오시게 되면은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에서 아마 골드라인 타점에 걸렸을 거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역시나 골드라인 타점에 이제 걸렸었죠. 그래서 여기서 골드라인을 이제 돌파를 못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고개를 이제 들어줬을 때 이런 데가 우리의 타점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대략 15% 정도 상승 파동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3% 구간에서 익절할 기회를 주고 가게 되죠. 그래서 이 종목도 역시나 오늘의 주도주였지만 상승의 어떤 1차 상승 파동 초입에 골드라인의 어떤 신호에 포착이 됐었다. 그래서 골드라인을 돌파를 하고 세력의 의지가 상방인 거를 확인을 했었고 그리고 시장의 어떤 수급, 시장의 분위기, 시장의 수급도 같이 동반이 됐기 때문에 이제 오후장에 주도주로 핑거가 설 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테마도 상대적으로 뭐 STO 테마랑 그리고 뭐 STO 테마보다는 좀 약했지만 그래도 오전장에 괜찮은 모습을 이제 보여주었다. 그리고 오랜만에 포스코 DX가 이제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모습을 또 저희에게 비춰졌었죠. 그래서 2차 전지 테마는 내일까지도 관찰이 필요한 테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1등주들 보시게 되면은 JL, MNS가 또 1등주 역할을 잘 했었고요. 그리고 STO 테마에서는 이제 핑거라는 종목이 1등의 역할을 잘 했었죠. 그래서 이런 1등의 역할을 하는 종목들을 저는 주로 공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한 어떤 단타 매매 전략 그리고 같이 공략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QR 찍고 오셔서 저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가가 요동을 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여러분도 홀로 좀 전략을 잡아가기에는 결코 쉽지가 않은 듯합니다. 그렇지만 더욱더 좀 치밀하게 면밀하게 대응법을 찾아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밤에는 마이크론의 실적도 공개가 될 겁니다. 이 반도체 업황의 우려를 좀 깨끗하게 덜어낼 수 있을지 변환점이 될 수 있을지도 함께 체크를 해보면서요. 이 안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 포인트까지도 전문가님과 함께 찾아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부터 QR코드 활용해 보시면 함께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딱 켜시고 QR코드에 가까이 비추시게 되면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영어로 된 링크 누르고 바로 입장해 보시면 되겠고요. QR코드 방법이 좀 번거로우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 3772번으로 정진학 세 글자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건당 100원 발생하면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답변을 통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답변통에 들어오셔서 골드라인 기법을 통해 매일매일 챙겨볼 수 있는 강한 종목들 그리고 건강한 전략들까지도 챙겨보면서 매력적인 수익까지 함께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시장이 또 쉽지 않아요. 변동성도 크고 변수들도 아직 존재하다 보니까 전문가님 건강하게 내 계좌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기준, 방법이 가장 궁금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준비된 내용 있을까요? 네, 일단 계좌를 좀 건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는 사실 기법 이전에 당연히 신법과 그리고 좋은 종목 선정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가 좀 장착이 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마법의 선이나 어떤 그 지표만을 사용해서 매매를 한다? 그러면 좋은 수익과 좋은 계좌를 만들 수 있다? 이건 사실 허황된 말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법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내가 그 종목을 매수를 했을 때 어느 정도 계좌 대비 비중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비중 관리도 우선적으로 병행이 돼야 되겠고요. 당연히 내가 그 종목에 비중을 넣을 수가 있으려면 나쁜 종목보다는 이제 좋은 종목을 공략을 하시는 게 내가 1,000만 원 예수금 기준으로 100만 원 살 거 좋은 종목이라고 하면 뭐 300에서 500 정도 과감하게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비중적인 측면 때문이라도 저는 항상 좋은 종목을 이제 공략을 하고 시장에서 주도주의 역할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들만을 특히나 데이 트레이딩에 있어서는 공략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법 이전에 반드시 종목 선정, 좋은 종목에 대한 선정이 전제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이시는 이 오른쪽에 건강하신 분들 그리고 왼쪽에 건강하지 못한 분의 차이를 보시게 되면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어떤 자기 관리 패턴을 유지를 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주식도 일상생활과 굉장히 면밀한 어떤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에 있어서 제가 종목이라고 하는 거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음식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었을 때 오른쪽 분들과 같이 좋은 몸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계좌도 좋은 음식, 즉 좋은 종목을 내 계좌에 이제 먹여주셔야지만 오른쪽과 같이 건강한 계좌로 발전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좌 관리를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좋은 종목 선정을 병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좋은 종목과 좋은 차트를 여러분들께 공략을 도와드렸더니 결국에는 이제 주도주가 되더라라는 것을 이제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센즈랩 종가 베팅을 도와드리고 오늘장 오전에 굉장히 강한 주도주가 또 됐었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센즈랩도 제 기준에선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됐었기 때문에 공략을 도와드릴 수가 있었었고 그래서 오늘장에 결국에는 주도주가 되더라라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한 종목만을 공략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1등으로 달리는 그런 종목만을 공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등조차도 제 기준에 이제 오지 않는다고 하면 공략을 무리해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혹은 뭐 비중 조절을 통해서 그런 리스크를 극복해 나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도주를 어떤 식으로 이제 데이 트레이딩을 만들어 나가느냐를 여쭤보신다고 하면 이제 원래 같은 강세장 혹은 뭐 지금처럼 엄청난 약세장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주도주들이 이제 상한가를 가거나 혹은 다음날 연속성을 발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시로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갈 때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따라 붙었었고요. 그리고 다음날에 이렇게 추가 슈팅을 줄 때 적당히 10% 정도 이제 익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도주는 이제 내려오더라도 어떤 반등 파동도 이렇게 굉장히 세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제가
눌림목에 대한 공략 다 가격 전략 도와드렸었고 다시 한번 파동을 그리면서 내려오다가 여기서 종가 베팅 전략 이제 도와드려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4에서 한 5% 정도 이제 수익폭을 가져다 주었었습니다. 여기서도 약 4% 정도. 그래서 이제 더해 보시게 되면은 종목 하나만 잘 고르게 되면 우리가 어떤 매매 연속성을 끌고 나가게 되면서 스윙 못지않은 그런 좋은 수익률을 볼 수가 있다라는 어떤 메리트가 있죠.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물리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게 좀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윙에 대비해서 조금은 스윙보다는 물릴 일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비중을 실어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원래라면 잘 나와줘야 하지만 지금 시장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런 흐름은 자주 나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HD 현대마린솔루션처럼 강한 종목이 나오게 되면 이제 매일매일 저렇게 트레이딩할 수 있는 구간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도주 단타 저와 함께 이제 공략을 해나가실 분들은 QR 찍고 오셔서 저와 함께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종목을 음식에 비유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영양 가득한 음식으로 반찬으로 식단 구성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전문가님 가이드 좀 따라가 보면서 이 영양소들의 비중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 그리고 타이밍을 또 어떻게 적절하게 챙겨볼 수 있을지까지도 해답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로 활짝 입장문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QR코드 간단하게 스캔하시거나 혹은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두 가지 방법 중 원하시는 방법 자유롭게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앞서서 세력을 움직임을 좀 읽어줄 수 있는 게 골드라인 기법이다라고 좀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보다 네. 자세한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골드라인 기법은 여러분들께서 종목에 물리지 않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물렸다고 계좌를 외면하지 않길 그런 바라는 마음에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타의 기법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드라인을 돌파를 하게 되면 일단은 세력의 의지가 한 번쯤은 1차적으로 상방이기 때문에 그들의 흐름에 편승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력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기법을 사용을 하시려면 기준봉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봉이 무엇이냐? 일봉상 우리가 보시게 되면 13% 이상 상한가 미만인 양봉을 저는 기준봉이라고 칭하고 있고 기준봉이 나타난 이후에 3분봉상 주가가 골드라인을 돌파하게 되면 저희의 매수 타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봉 출현 이후 5일 동안은 그 종목을 관찰하시면서 골드라인을 돌파를 하는지 여부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캔들이 일봉상의 기준 캔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는 주가가 3분봉상 N자의 흐름을 이제 그려나가고 있는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 찾기라고도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N자의 알파벳 N자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여기서 골드라인을 지지받고 이제 돌아 나갈 때 매수를 하시거나 혹은 골드라인을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돌파할 때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이 끝나고 이제 QR 찍고 오시게 되면은 제가 무료로 나눠 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받아 가셔서 뭐 단타의 기준선으로 활용을 해보시면서 익절도 하고 손절도 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골드라인 기법에 관한 자료도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받아가셔서 추가적인 공부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QR코드 혹은 문자 방법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전문가님, 그러면 이 기법을 가지고 뭐니 해도 어떤 종목을 좀 선별해 볼 수 있을까가 시청자분들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준비된 종목도 바로 공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도 두 종목 가지고 나와봤고요. 첫 번째로는 엑셀 세라피틱스라고 하는 바이오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인공혈액 프로젝트 주관 기업으로 선정이 된 그런 뉴스가 나와주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신선한 소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봉상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런 단기 박스권을 여기서 강하게 뚫어놨기 때문에 N자로 돌아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종목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K옥션, 최근에 이제 토큰 증권 관련주들이 괜찮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이제 이 STO 시장이 360조 원 정도의 규모가 될 전망이다. 2030년까지. 그래서 굉장한 상승세가 기대가 되는 그런 시장 속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 수혜주로도 우리가 꼽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장기간의 하락 추세를 여기서 N자의 흐름으로 돌려내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의 형태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해보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추가 코멘트는 QR 찍고 오셔서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여러 종목들이 많이들 이제 여러분들을 괴롭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살까 말까라는 생각이 들 때는 사지 말아라라는 이런 명언도 있듯이 항상 절제와 어떤 본인만의 기준을 가지고 이 시장에서 하지 말아야 될 기준을 갖추시고 시장을 대해 나가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래서 주도주 단타 QR 찍고 오셔서 저와 함께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도주 단타에 대한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들 저희가 계속해서 풍부하게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의 QR코드 이용하시거나 혹은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방법도 준비되어 있거든요. 샵 3772번으로 정진학 이렇게 세 글자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된 골드라인 기법에 관한 자료도 무료로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자료집 받아가셔서 추가적으로 공부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더욱이 오늘 준비해드렸던 방송 공략주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 장중 가이드 그리고 장중에 추가적으로 챙겨드릴 포인트까지 저희가 함께 맛보실 수가 있게 도와드릴 겁니다. QR코드 활용하셔서 함께 보셨으면 좋겠고요. 문자 방법도 많이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문가님 오늘까지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과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다채로운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볼 거고요. 내일은 박성재 전문가님과 함께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방송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